시간이 조금 많이 지체된 관계로 다음 순서는 저희가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연구 혁신 분야에 안영환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저희가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서 지난 작년 같은 경우 연구 혁신 영역에 있어서 연구 클러스터 사업단을 어떻게 공모했는지를 발표를 했었다면, 오늘은 실제 5개 사업단 중에서 2050 탄소 중립 전환 경로 연구를 하고 계신 책임 연구자 기후환경에너지학과의 안영환 교수님께서 실제 연구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기초교양대학 소속의 안영환이고요. 그리고 지금 학부에서는 글로벌 환경학 연계 전공을 담당하고 있고, 대학원에서는 지금 특수대학원의 기후환경융합학과와 그다음에 일반대학원의 기후환경에너지학과를 그 유승직 교수님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수님들하고 직원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능하면 짧게 마지막 이제 제 발표가 끝나면 아마 이제 브레이크가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세 가지 큰 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건 이제 우리나라 아까 그 국제차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32년도가 되면 이제 인서울 대학들도 신입생들이 이제 부족할 거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구 문제가 굉장히 큰 우리 사회의 도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슈가 기후 위기입니다. 기후 위기. 그 기후 위기는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가 겪고 있는 앞으로 이제 겪게 될 그런 위기라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최근에 와서 부상하고 있는 이슈는 이제 인공지능의 어떤 위협 리스크가 세 번째 어떻게 보면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그 기후 위기, 탄소 중립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후 위기가 지금 촉발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온실가스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어떻게 해서 온실가스를 줄여가지고 이 변화하는 지금 기후 위기, 지금 다가오고 있는 기후 위기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온실가스 배출 경로입니다. 그래서 1990년도에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3억 톤이 안 됐는데 2018년도에 한 7억 2,700만 톤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1인당 한 5천만 인구라고 생각을 했을 때 1인당 우리나라 개인이 14톤 정도를 배출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톤 정도. 그래서 사실 그 에너지 원유로 환산을 했을 때 에너지를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쓰냐면 한 2억 톤 가량을 씁니다. 그럼 1인당 한 4톤 가량을 1인당 소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운행을 하시게 되면 그 연료 탱크에 있는 연료가 다 없어지죠.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게 결국은 연소가 돼서 그 탄소와 또는 산소와 결합을 해서 대기 중으로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1톤의 원유를 떼게 되면 보통 이제 석탄이나 가스 그 종류에 따라서 화석연료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제 3, 4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배출하고 있는 6억 톤, 7억 톤 그 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걸 2050년까지 넷째로 거의 0에 가깝게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40%를 줄여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걸 여러 가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걸 연구를 하고 있고, 특별히 저희가 하고 있는 접근은 결국 앞으로 어떤 기술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기술들의 조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모형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모형은 이제 메타 모형이라는 건데 국내의 다른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연구소에서도 비슷한 모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국내에 있는 다른 연구팀은 외국에서 개발한 모형을 가져와서 국내 실정에 맞게 변형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 팀이 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모형은 제가 10년 전부터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서 독자적인 모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응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모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 안에는 이제 발전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 수송 부분, 그 다음에 산업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이나 상업을 포함한 건물 부분의 어떤 에너지 사용 기기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 기술들의 효율, 비용들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모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전 부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재생에너지랑 원전 믹스, 그 다음에 LNG 발전 이런 믹스들이 앞으로 어떻게 2050년까지 변화해 나갈 것이고 거기에 따른 설비 투자가 앞으로 얼마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연료가 어떻게 바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떻게 줄어들 것인지 이러한 경로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정책들을 도입을 해야 되는지 변화를 해야 되는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전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 난방 부분도 연구를 하고 있고 특히 또 수송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이제 가장 지금 강력한 수단은 전기차로 전환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일부 남아 있는 경유 같은 것들 이제 바이오 디젤 같은 것들 좀 더 사용을 하고 그리고 또 수요 관리 우리가 불필요한 이동 같은 것을 자제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대중교통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합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작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 모형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앞으로 이 탄소 중립을 이행하는 주체는 지자체, 그다음에 개인 시민들, 그다음에 산업계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이제 국가 모형을 좀 더 지자체 모형으로 세분화하는 작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한 에너지를 연소하기 때문에 CO2도 나오지만 대기오염 물질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탄소 중립을 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우리가 대기오염 물질도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른 이제 대기오염 쪽을 연구하시는 분들과 같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시켜 주신 숙면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연구를 잘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